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항상 제가 인사를 하고 나면 오늘은 어떤 사기꾼 얘기입니다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늘 무겁고 진중하게 얘기를 시작해서 저를 되게 재미있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은 밝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1,000원짜리 변호사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남궁민 씨를 주연으로 SBS 금요일 토요일에 방영이 되고 있고 시청률이 14.6%, 이야, 14.6%가 나오고 있는 인기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아무래도 사건 사고를 다루는 변호사의 활극이기 때문에 사회 다방면에 여러가지 사건들이 에피소드로 다뤄지고 있죠. 바로 지난 주말 중고차 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감 잡으셨나요? 이 에피소드는 저희 셀카의 자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박수! 혼자 재밌네. 사실 지난 8월에 PD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입이 정말 근질근질했습니다. 방송이 되기 전에 얘기를 하면 스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방송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시 진행했던 인터뷰 영상도 보여드릴 건데요. 중고차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도 하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터뷰 영상 보고 오시죠. 요즘에 핫한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 PD님께서 허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 셀카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허위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포털 사이트에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일단 광고를 올려놓거든요. 조금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 사회 초년생, 연세가 좀 있으시다든지 주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싸니까 뭐 혹하죠. 얘네들의 그 멘트들이 있어요. 왜 싸냐고 물어보면 경매차다, 뭐 공매차다, 아니면 회사가 부도나서 싸게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의 이제 변명들을 하는데, 아니면 뭐 역수입된 차다, 뭐 전시용 차다, 그러면서 땡겨요. 일단 손님을 무조건 있으니까 오셔라. 그래서 가게 되면 차는 물론 있어요. 이제 보여주고 현시세가 3,000만원짜리인데 얘네들은 1,000만원 올려놓거든요. 그럼 계약금 거셔라고. 지금 다른 손님도 있으니까 한 500만원 이따 거세요. 500만원 건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실은 무조건 안 가요. 왜냐면 들키기 때문에. 대부분 커피숍 아니면 할부사 쪽으로 유인을 많이 하거든요. 뭘 들킨다? 간판이 셀카, 내 명함이잖아요.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사기꾼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실체를 밝힐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사기라는 거 이 사람이 알았어요. 셀카? 너네 두고 봐. 내가 사기죄 고소하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이름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죠. 얘네들 그리고 핸드폰이 제일 중요한 건 대포폰이에요. 명함도 이름도 다 가짜예요. 조회하면 안 나와요. 사원증 자체가. 대포폰 자체도 불법이죠. 제가 듣기로 여기가 대표가 있고, 그렇죠. 팀장이 있고, 그렇죠. 전화 받는 직원이 있고, TM, 네, 출동. 네, 출동 직원, 딜러 역할이 있고, 네. 캐피탈 직원, 이렇게 한 5-6명 정도로 움직인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팀으로. 그래서 잠적한다는 건 그런 그 딜러. PD님이 이제 피해자예요. 그 차를 팔았어요. 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내려버려요. 얘네 홈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 대 팔아가지고 뭐 1-2천만 원 버니까 증거를 아예 그냥 싹 소멸시키는 거죠. 얘네 작업 자체가. 그러면 그 잠적한다고 하는 건 사실 그 대표도 알고 팀장도 아는데 그냥 딜러. 출동하는 직원이 잠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피해자분들은 절대로 찾을 길이 없죠. 막막하죠. 경찰에 신고하려도 뭐 인적 사항이 있어야 신고를 하죠.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팀들이 여러 팀이 한 업체 안에 얘네들 그때 말로는 거의 1년에 100억 번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어요. 항상 또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 사무실에 안 갔다는 거랑 전화 받는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 나온다. 그렇죠, 그게 그렇죠. 나오는데 여직원들이 아무래도 친절하잖아요. 대부분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이에요. 마음이 좀 더 편하죠, 접근하기가. TM이랑은 일단은 전화를 주고 받아요. 뭐 이 차가 있냐 없냐 시작해가지고 차 상태가 어떤지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전화하시는 분이
지금 나오시는 거 맞냐? 당연히 제가 나가야죠. 하면 금액 깎아달라. 당연히 깎아드려야지. 오세요. 한 다음에 결정적인 건 도착하면 남자 2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2명이 가서 이제 차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2명이서 저를 공격하면은 멘붕이 와요. 일단 여자분이 나온다고 했는데라고. 그렇죠. 다른 손님이 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화는 그 자리에서 시켜줘요. 2명이 나와서 이제 차를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짜리 시세인데 얘네가 1천만 원을 올렸잖아요. 그럼 500만 원이랑 계약금 이제 먼저 받아내요. 현금으로 웬만하면 받아요. 이 차를 많이 대포 통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받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은 카페나 할부사에서 이제 계약을 성립시키거든요. 성능을 다시 맡아야 되니까 시간 몇 시간 정도 걸립니다. 모르시는 모르시거든요. 사실은 성능이 다 맡아져 있거든요. 뭐 다른 자리에 옮겨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더 마시면서 얘기 좀 나누시죠 하면서 그때부터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혼란을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시면 저 솔직히 제가 아버님 같아서 제가 말씀해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싼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대부분 알아요. 싸고 당연히 알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역수입된 차라 관세가 3개월에 뭐 500만 원씩 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자동차 검사비가 200만 원 뭐 2, 3개월 한 번씩 내셔야 된다. 그래서 싼 거지. 그리고 2, 3년 동안 절대 팔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걸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 차 못 산다. 그럼 500만 원 돌려줘라. 이 돈이 벌써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과정이 해야 5시간, 8시간, 9시간이 걸려요. 일부러 얘네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뭐 어떤 친구들은 경매차라고 또 둘러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 난 어쩔 수 없다. 그럼 내가 대표랑 한번 통화해보겠다. 이러면서 스피커폰을 이제 들리게끔. 사실 다 짜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쪽에서 환불 절대 안 되니까 뭐 알아서 하시라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들으셨죠? 이거 저도 도와드리고 싶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단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차로 구매해 가시면 그 500만 원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차 다른 차에다가 금액을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비싸게 이제 올려놓고 파는 거죠. 아니면 경찰 불러라 하거든요. 도움이 안 돼 경찰은. 허위 매물이라는 걸 입증을 못 시키죠. 왜냐면 얘네들이 핸드폰을 달라 그런 다음에 계약서 쓰기 전에 캐피탈 뭐 한번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녹취록이라든지 사진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싹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신고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씨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얘네가 놔주질 않아요. 어쨌든 그 돈을 받으려면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부터가 불법인 걸까요? 허위 매물 그 자체부터 시작이에요. 불법이에요. 그 아대차라는 건 그럼 정확히 정상적인 차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척. 그렇죠. 허위 매물은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 금액을 싸게 올려놓고 파는 거를 이제 허위 매물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아대차는 멀쩡한 차를 이제 올려놔요. 일단 옵션 좋은 차들.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은 한 7, 800만 원, 한 2, 300만 원 싸게 이제 올려놓거든요. 옵션이 많다 보면은 그만큼 차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차를 어느 정도 알아요. 차 옵션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한 2, 300만 원 싸다 보면 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 이제 그때부터 작업을 미리 해놔요. 이제 뭐 슈즈 박스만 빼놔도 뭐 각종 체크비 다 들어오고요. 엔진 찐빠라는 거 엄청 떨리거든요. 배터리 선 하나 빼놓으면은 배터리 시동 자체가 안 걸리잖아요. 그래도 이제 유튜브 하는 애들은 다 아니까 사가겠다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 사실은 몇만 원 안 들잖아요. 싸거든요. 그럼 방금 아대차 같은 경우도 약간 뭐 이것저것 옵션 주셔놓고 한 2, 300만 원 싸게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허위 매물도 그 정상적인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허위 매물은 불법으로 취급되고 아대차는 불법이 아닌.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일단은 허위 매물은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 물건을 싸게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 차는 그 금액에 당연히 못 사잖아요. 그거는. 근데 아대차는 얘네들이 진짜 궁지에 몰릴 때 그걸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면 그 허위 매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매입해가지고 내가 얼마에 팔리는 말도 너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막 사겠다고 팍팍 우겨 사가면 출동 직원은 혼나겠네요. 혼나지. 또 상사 그 대표는 막 직원들 막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 약간 이런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허위 매물 자체가 2, 3년 전만 해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처럼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고 뭐 지자체에서 조금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광고 자체를 못 올리게끔 이제 막아놨어요. 그래서 허위 매물은 거의 근절이 된 상태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빠지면 매입 사기로 많이 빠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내 차를 아무래도 재산이다 보니까 더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현 시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제 내놓잖아요. 제 차를. 각종 포토 사이트 내놓을 수가 있어요. PD님이 차를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 팔린 시세 좀 보니까 3천만 원대는 거래가 되겠구나. PD님 같으면 얼마에 내놓으시겠어요? 그 시세로 되면 그쵸. 근데
그 시세에 딜러가 매입하면 딜러는 마이너스잖아요. 가져오면 상품화 시키려면 부대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주차비도 나가고 뭐 성능비 이런 게 또 들어가고 내 마진도 있어야 되고 최하 200은 더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2,800 정도에 팔으면 딜러도 그래도 좀 남아요. 100만 원 정도. 이걸 3천만 원에 내놓으면 이거를 또 접근을 해요. 그거 내가 사겠습니다. 자, 계약금 제가 그러면 거기다가 3,300만 원 이체할게. 차도 안 봐요. 그리고 이제 가요. 대부분 좀 밤늦게. 차 잘 안 보이게. 계약서도 쓰시죠? 이제 계약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얼마 3천만 원 딱 쓴단 말이에요. 코멘트를 이제 여기다 달아요. 예를 들어서 디스가 있을 시 몇 프로 감가, 뭐 누유가 있을 시 몇 프로 감가, 뭐 사고가 있을 시 몇 프로 감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다 적어놔요. 싹. 파괴됐을 시 뭐 여기다 위약금 몇십 프로 이렇게. 그러면 사인할 거 아니에요. 500만 원 계약금 건 상태에서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지 지금은 너무 늦어서 이거 내일 저희가 가져가서 최종적으로 리프트 떼어보고 검사 맡아보고 이상이 없으면 제가 3천만 원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신분은 확실해요. 얘네들은 사원증 다 있고 해요. 정상적인 딜러예요. 그러면 대부분 믿는 분은 차를 줘요. 또 고객님 이거 뭐예요? 이거 보니까 판금 들어갔네요. 뭐 도습 들어갔네요. 누유도 있잖아요. 범퍼도 나갔네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500만 원 감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저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럼 500만 원 감가하시고 2,500에 거래하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당하시는 건데 아시는 분들은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증거를 갖고 와라.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면서 성능 기록부를 자기 만들 인위적으로 이제 막 체크를 하겠죠. 1인 신조차. 처음부터 타신 분들 입장에서 내가 어디가 망가졌고 아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사실.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뭐 여기 휀다 도색했고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얘네들은 또 우기거든요. 누유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면 나는 이거 못 팔겠다. 다시 갖고 와라. 그러면 그 위약금 주세요. 그러면 위약금 뭐 30%만 해도 뭐 500은 150만 원이잖아요. 자기도 출장비에서 200 달라 그래요. 그럼 난 못 준다. 그럼 법대로 와서 그럼 경찰도 가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계약서를 완벽하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얘네들도 최하 500원 버니까 한 대다. 물론 현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에서 하면은 이제 얘네들은 일단은 우기고 보죠. 사실은 연식된 차들 누유가 없을 수가 없어요. 거의 80% 90%가 누유가 있거든요. 2, 3년만 지나도 누유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봤을 때 약간 문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서 있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손님 안 볼 때 뭘로 막 이렇게 긁을 수가 있잖아요. 작업할 수 있게.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챌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알려주신다면 어떤? 자동차 365가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 사원증 저희가 다 가능하거든요. 아니면은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사원증 여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내 명함을 떳떳하게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뭐 냄새가 나는 거는 일단 어떻게 보면 복장이죠. 복장. 거의 뭐 80% 이상은 여름이잖아요. 반바지에 슬리퍼에 반팔에 그러니까 문신은 또 기본이고 한번 구경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가고 당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싼 물건은 일단은 가면 안 되고 지식이 좀 있으셔야 안 당하시거든요. 중고차 사기가 전조직 체계로 이루어져서 되게 뿌리 뽑기가 힘들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꼬리만 잡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뭐 위에 대표가 뭐 들어가서 벌금 몇십만 원 내니까 야 너 잠깐 뭐 조서만 받고 와. 돈 주고. 대표는 안 잡히고? 절대 못 잡아요 대표는. 직원들도 이 사람 본명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직원들이 내부 고발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 상사 하나만 잡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뿌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우두머리를. 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털고 어떻게 단계를 취직을 해야죠. 호랑이굴로 들어가야죠. 신분을 쌓아가면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캐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그 어둠에서 나오는 게 최선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얘네들은 만약에 뭐 회의 들어가고 막 얘기를 할 때 핸드폰을 다 앞에 내려놓는 학교처럼. 왜냐면 찍을 수도 있고 녹취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신이래요 애들이 보니까. 충분히 많이 여쭤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뭔가 이제 좀 확실히 이해가 되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을 고생 많으십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 에피소드의 남궁민 씨가 중고차 딜러로 위장 취업까지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저의 아이디어가 방영이 되었구나. 뭐 살짝 뿌듯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야, 요거 뭐 제가 스포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니까요. 저도 이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중고차 사기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이 드라마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뿌듯한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을 조명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는 유튜브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 한 사람의 시청자로서 남은 에피소드도 아주 즐겁게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카 대표 엄마입니다.